순자씨, 지금 손 놓으면 나 오늘 밤 못 살아요. 순자 씨 지금 손 놓으면 나 오늘 밤 못 살아요.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숨이 멎었다. 손을 놓아야 했다. 당장 놓아야 했다. 그런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더 깊이 그의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 마디마디가 굵고 핏줄이 도드라진 남자의 손. 내 손등 위로 그의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원을 그렸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흘렀다. 70년을 살았다. 남자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20살에 시집가서 쉰에 남편을 보냈다. 그 후 20년 단 한 번도 남자를 남자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 심장이 20살 처녀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니, 20살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가 고개를 숙여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도망가도 돼요. 지금이라도 도망가라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미칠 것 같았다. 70 먹은 할머니가 종구 씨, 40년지기 친구 영희의 남편. 내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을 내가 먼저 넘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먼저 그의 팔을 잡았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 밤 영희네 집 부엌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집안이 찜통 같았다. 그의 반팔 셔츠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팔뚝에 근육이 드러났고 목덜미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60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가슴, 허리춤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라인. 나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그의 몸을 훔쳐보고 있었다.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그가 다가왔다. 뒤에서 나와 싱크대 사이에 섰다. 그의 체온이 등에 닿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순자 씨, 그가 불렀다.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허벅지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왜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창피했다. 70 먹은 할머니가 남자 앞에서 목소리를 떨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게 무너졌다. 이성도 자존심도 나이값도 울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그가 말했다. 나는 그제야 내 볼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다. 언제부터 울었던 걸까? 왜 울었던 걸까? 외로워서? 이 사람이 좋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어서?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를 돌려세웠다. 마주봤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내 이마에 닿았다. 땀과 비누 냄새가 섞인 남자의 채취가 코끝을 찔렀다. 현기증이 났다.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 외로움을, 내 공허함을, 텅 빈 내 가슴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도 똑같이 외로웠기 때문일까? 영희 곁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있으면서도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영희를, 우정을, 도덕을, 세상의 시선을, 7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을. 내가 먼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땀에 젖은 셔츠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빠르게. 내 심장과 똑같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끌어당겼다. 주름진 내 몸이 그의 몸에 밀착됐다. 부끄러웠다. 늙은 몸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종구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입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몸은 정반대였다. 더 가까이 붙었다. 더 세게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그의 체온에 취해버렸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잊고 있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다는 걸.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중독적인 거였다는 걸.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렸다.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있었다. 나를 향한, 70 먹은 이 늙은 여자를 향한. 그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온몸을 불태웠다. 50년 만에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럼 놓을까요? 정말?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놓으라고 말해야 했다.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했다. 하지만 아니요.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나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날 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늙은 몸이 뒤엉켰다. 주름진 손이 주름진 피부를 어루만졌다. 부끄럽지 않았다. 아니, 부끄러움보다 갈증이 더 컸다. 20년간 말라버린 사막에 단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낮은 신음이 가슴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넓은 등을 끌어안았다. 땀에 젖은 근육이 손 아래에서 움찔거렸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순자 씨, 이제 어떡해요? 나 못 놓겠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기뻐서, 슬퍼서, 두 감정이 뒤섞여 엉망이 됐다. 나도 그랬다. 이 사람을 못 놓겠다. 세상이 뭐라 해도, 영희가 등을 돌려도, 자식들이 손가락질해도,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70년을 살아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버렸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친구의 남편, 금단의 사랑,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못했다. 나는 그날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수면제를 먹어도 막걸리를 반 병씩 마셔도 소용없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뼈마디마다 피로가 쌓여 있는데 잠만은 도무지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기력도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천장의 얼룩을 세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벽 택배차 소리만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남편 창수가 떠난 지 20년. 처음 몇 년은 매일 울었다. 베개가 마를 날이 없었다. 그 다음 몇 년은 원망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느냐고, 왜 이렇게 긴 세월을 혼자 버티라고 남겨두었느냐고 사진 속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졌다. 슬픔도 원망도 그리움도 모두 빛바랜 사진처럼 흐릿해졌다. 창수의 얼굴조차 가끔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지만 사진 속 그 사람은 이미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밝으면 혼자 밥을 먹었다. 국 끓이기가 귀찮아 요즘은 그냥 누룽지에 물을 부어 먹는 날이 더 많았다. 밥 한 공기를 다 먹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겠나?
냉장고 안에는 일주일 전에 담근 깍두기와 시들어가는 대파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항상 꽉 차 있었다. 창수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딸이 좋아하는 잡채. 지금은 텅 빈 냉장고만이 덩그러니 웅웅거리고 있었다. 오전에는 TV를 켜놓았다. 보는 건 아니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이 집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아나운서의 말투, 드라마 배우들의 대사, 광고 음악까지 모두 배경음악처럼 흘러갔다. 가끔 뉴스에서 독거노인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발견되겠지. 아무도 모르게 며칠이 지나서야. 우편함에 쌓인 전단지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 경비원이 문을 열면 차갑게 식은 내가 누워 있겠지.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그마저도 내가 먼저 거는 법은 없었다. 바쁜 것들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큰아들 재민이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 수진이는 미국 LA에 있었다. 둘 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걱정거리가 산더미였다. 손주들 키우랴, 직장일 하랴, 정신없이 사는 자식들에게 늙은 어미 하나 더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그저 짧게 응대했다.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어도 괜찮은 척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영희가 고마웠다. 40년지기 친구. 중학교 때부터 같이 대걸레질을 하고 같이 도시락을 나눠 먹고 같이 첫사랑에 가슴 졸이던 사이였다. 우리는 같이 늙어갔고 같이 자식들을 키웠고 같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영희는 아직 남편이 있었다. 종구 씨, 10살 연하의 남편. 영희는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자랑을 했다. 건강하고 다정하고 아직도 자기한테 살갑다고. 밤마다 발 마사지를 해주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배가 아팠다. 부러워서, 시샘이 나서, 왜 나한테는 저런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친구니까.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친구니까.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겠다, 부럽다, 너는 복받은 거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영희가 전화했다. 점심 같이 먹자고. 자기 집에서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오라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갔다.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할 일도 없었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쳐버린 것 같았으니까. 영인의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다. 익숙한 길, 수십 번도 더 다닌 길.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모르겠다. 무슨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나들이를 해서 그랬던 걸까?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묘한 설렘이 일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영희는 주방에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왔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종구 씨, 영희 남편, 60살의 남자.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오후의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검버섯이 돋은 손등. 분명 늙은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매에는 아직 생기가 있었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손은 크고 투박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직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손이었다. 순자 씨 왔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따뜻하고 다정하고 어딘가 쓸쓸한 그 눈빛이 내 심장을 관통했다. 마치 화살처럼, 아니, 화살보다 더 깊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갈색 눈동자 속에 담긴 외로움이 내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다. 귀가 멍멍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점심을 먹는 내내 나는 밥맛을 느끼지 못했다. 영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종구 씨의 손만 바라봤다. 숟가락을 쥔 그 손, 투박하고 주름지고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한 그 손이 자꾸 눈에 밟혔다. 밥알을 집어 올리는 젓가락질, 국물을 떠올리는 숟가락질,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종구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다. 영희는 커피를 타러 주방 한쪽으로 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남자의 뒷모습, 굽은 등, 회색빛 머리카락, 느릿느릿 움직이는 손, 물소리가 찰랑찰랑 울렸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을까? 왜 그렇게 가슴이 저려왔을까? 나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유도 모르면서 그저 저 사람이 좋았다. 저 뒷모습이, 저 손이, 저 존재 자체가. 그때 종구 씨가 돌아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나도 그것을 느꼈을 것처럼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70 먹은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다니.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종구 씨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을, 그의 손을, 그의 뒷모습을.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았다. 열병처럼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 후로 나는 이상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종구 씨 생각이 났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 사람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의 눈빛이 떠올랐고,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유령처럼 그가 내 곁을 맴도는 것 같았다. 미친 거다. 분명 미친 거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70 먹은 할머니가 친구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다니. 이게 말이 되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거울 앞에 서서 늙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자책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볼살, 흰머리. 이런 할머니가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그에 대한 생각은 더 깊어졌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렸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50년 넘게 막아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나를 집어삼켰다. 일주일 후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종구가 북한산 가자는데 같이 가.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종구 씨,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래, 갈게.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다. 나는 내 자신이 무서웠다. 이성과 감정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울 속에 할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연지곤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이 나이에 화장을 왜 하나? 누굴 보여주려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입술에 연지를 바르고 볼에 분을 두드렸다. 젊은 시절에나 하던 짓을 70에 하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에서 영희 부부를 만났다. 종구 씨가 등산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멋있었다. 건강해 보였고 씩씩해 보였고 무엇보다 젊어 보였다. 60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단단한 허벅지가 등산바지 안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고 땀에 젖은 이마가 햇빛에 반짝였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가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영희는 앞장서서 걷고 나와 종구 씨는 뒤따랐다. 나는 숨이 가빴다. 체력이 붙여서가 아니었다. 그가 바로 옆에 있어서였다. 가끔 그의 팔이 내 팔에 스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땀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중턱에서 쉬어갈 때였다. 영희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비웠다. 나와 종구 씨만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새소리가 숲 사이로 울려 퍼졌다. 순자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네,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티도 안 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을 들여다본 걸까? 눈을 보면 알아요. 외로운 사람 눈빛은 다 비슷하거든. 그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도 외로워 보였다. 영의 곁에 있으면서, 아내가 있으면서 이 사람도 외로운 걸까? 그의 옆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후로 만남은 잦아졌다. 영희의 초대, 동네 모임, 우연한 마주침, 핑계는 많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내가 그를 보고 싶어서 만들어낸 기회라는 것을. 영희가 전화하면 가슴이 뛰었다. 종구 씨가 있을까?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종구 씨도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에는 영희 뒤에서 말없이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안부를 물었고 건강을 걱정했고 가끔은 농담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린 소녀처럼 웃었다. 볼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고 행복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다. 어머니 제사 때문에 하룻밤 비우게 됐다면서
종구 저녁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찌개를 끓였다. 반찬을 만들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50년 넘게 꺼져 있던 불꽃이. 그 불꽃은 점점 커져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영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종구 씨가 서 있었다. 반팔 셔츠 차림.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했다. 그의 팔에 돋은 땀방울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들어오세요. 더운데 고생하시네. 그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이 후끈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었다. 내 심장이, 내 얼굴이, 내 온몸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녁을 먹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남편이 떠난 후 20년 동안 늘 혼자 밥을 먹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 그 사소한 소리들이 음악처럼 들렸다. 순자 씨,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에이, 뭐려. 대충 한 건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오랜만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내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 게 얼마만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가 다가왔다. 제가 할게요.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찌릿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바라봤다.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순자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가 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이 나를 삼킬 것 같았다.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뻗었다. 그의 팔을 잡았다. 투박하고 따뜻하고 단단한 팔. 땀에 젖은 피부가 내 손바닥에 닿았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종구 씨, 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렀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먼저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친구의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꽉 쥐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처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죄책감보다 갈망이 컸고 두려움보다 외로움이 깊었다. 늙은 몸이 부끄러웠지만 그의 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50년 전 스물에 내가 된 것 같았다. 주름진 피부가 맞닿았고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심장만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내 주름진 볼을 쓸었다. 거칠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다. 영원히.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들킬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너무 행복했으니까. 우리의 눈빛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한 달 후 영희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종구가 요즘 달라졌다면서. 밥도 잘 먹고 기분도 좋아 보이고 가끔 혼자 웃기도 한다면서. 나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진땀을 뺐다. 영희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40년지기 친구는 내 거짓말을 쉽게 알아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영희가 예고 없이 내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내가 종구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한 것이었다. 보고 싶어요. 어젯밤 꿈에 당신이 나왔어요. 사랑해요. 숨길 수 없는 증거들. 이게 뭐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갈라진 목소리였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 내가 종구한테 이런 문자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지기 친구의 눈물. 내가 배신한 친구의 눈물. 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영희야,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말이면 다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영희가 소리쳤다.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비명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변명할 자격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모든 건 내 탓이었다. 더러워. 내가 더러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70 먹은 할머니가 친구 남편을 꼬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맞았다.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종구 씨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 사실이 더 가슴을 찢었다. 영희는 울면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잘못한 건 알았다. 배신한 건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종구 씨를 사랑했으니까. 진심으로. 뼛속까지.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가 연락한 모양이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창피하게 왜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은 안 해요? 딸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이제 엄마 볼 면목이 없어. 20년이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텼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 뭐 하겠나. 이해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저 전화기를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친구를 배신한 여자, 남편 죽고 바람난 할머니, 추잡하고 더럽고 창피한 늙은이.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다. 경로당에 갈 수 없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모든 비난 속에서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종구 씨를 만난 것을,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을, 단 한순간도. 종구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약속 장소로 갔다. 동네 뒷산 벤치. 우리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곳.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길을 걸으며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먼저 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이 굽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이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다. 순자 씨, 그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으니까. 종구 씨, 많이 힘드셨죠? 순자 씨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다. 영희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혼.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내 때문이었다. 40년 부부가 내 때문에 깨지게 생긴 것이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종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도 원한 거예요. 순자 씨를, 순자 씨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원한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도 나처럼 외로웠던 것이다. 영의 곁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있으면서도 그도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끊었다. 나는 그 하지만 뒤에 무슨 말이 올지 알고 있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두려웠다. 우리 여기서 그만둡시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죽을 것 같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영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건 나예요. 순자 씨한테도 미안하지만 영희한테도 미안해요.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60살의 남자가 내 앞에서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잡고 싶었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내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망쳐놓았으니까. 입을 열면 눈물만 쏟아질 것 같았다. 건강하세요, 순자 씨. 앞으로 행복하세요. 그가 일어났다. 등을 돌렸다.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 때문에. 그가 산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종구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사라졌다. 내 인생에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이게 이별인가? 이게 사랑을 잃는 것인가?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아픔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떠났을 때보다 더 아팠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 그 후로 3개월이 흘렀다. 나는 폐인처럼 살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씻지 않았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다. 얼굴이 해골처럼 앙상해졌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졌다. 거울을 볼 용기도 없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런 거짓말을 할 기력도 없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종구 씨 생각만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생각,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생각.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손, 그의 품. 모든 것이 그리웠다. 미칠 것 같았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70 먹은 할머니가 사랑 때문에 밥을 못 먹다니. 나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억지로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시들어가는 건 비겁한 거라고. 종구 씨를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라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 영희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다. 친구를 배신한 건 잘못이다. 하지만 내 감정까지 죄악시할 필요는 없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 진짜 사랑. 그것만큼은 소중했다. 부정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부였다. 나는 일어났다. 샤워를 했다. 밥을 먹었다.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3개월 만에 본 내 얼굴은 처참했다. 살이 빠져볼이 쑥 들어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목덜미의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결심했다. 종구 씨를 찾아가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겠다고. 내 마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거절해도 좋다. 다시는 안 본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다. 그에게 말해야 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만 사랑한다고. 밖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 가을이 깊어져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낙엽이 뒹굴었다. 하늘이 높고 파랬다. 세상은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영인의 아파트로 향했다. 다리가 떨렸다. 심장이 요동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야만 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사랑을 위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 이내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다. 우산이 없었다. 그냥 맞았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셨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온 신경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첨벙첨벙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 고개를 들었다. 종구 씨였다. 그가 달려오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멈춰섰다. 그도 나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3개월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순자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비소리를 뚫고 내 귓가에 닿았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간절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여기 있어요? 비 맞으면 어떡해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나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보고 싶었다고,
미칠 것 같았다고, 죽을 것 같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 가려고 나왔다가 순자 씨가 서 있는 게 보여서 그의 말이 끊겼다. 우리는 빗속에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종구 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해야 했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말해야 했다. 나 3개월 동안 죽을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내 말 한마디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빗물과 섞여볼을 타고 내렸다. 따뜻한 눈물과 차가운 빗물이 뒤섞였다.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자식들이 손가락질해도 친구가 등을 돌려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볼을 감쌌다. 거칠고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나도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빗물과 함께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도 3개월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생각만 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눈만 감으면 순자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떨리는 숨이었다. 영희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어제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래요. 영희한테는 정이 있었지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걸 순자 씨를 만나고 알았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꽉 쥐었다. 젖은 손과 손이 맞닿았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우리의 손은 뜨거웠다. 순자 씨 늦었지만 나랑 같이 살아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겠지만 그 시간 전부 순자 씨한테 주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겼다. 비에 젖은 그의 품이 따뜻했다. 차가운 빗물 사이로 그의 체온이 전해졌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인지 그의 심장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아니, 둘 다였다. 우리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고마워요, 종구 씨. 고마워요. 나는 울면서 말했다. 그도 울고 있었다. 60살의 남자가 빗속에서 울고 있었다. 70살의 여자를 안고 두 늙은이가 빗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아니, 비가 그쳐도 한참 후까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뿐이었으니까. 온 우주가 우리 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의 나이가 있냐고. 70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한 줄 알라고. 내 나이를 생각해라고. 자식들 얼굴을 생각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 20살의 사랑이나 70의 사랑이나 가슴이 뛰는 건 똑같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건 똑같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건 똑같다. 사랑 앞에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안다. 친구를 배신한 건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다. 영희에게 미안한 마음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종구 씨를 만난 것을,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을,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내일 죽을지 10년을 더 살지. 하지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보내고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인생은 짧다. 너무 짧다. 그러니 사랑할 때 사랑하라. 후회 없이 망설이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마음에 솔직하라. 남의 눈치 보느라 자기 인생을 놓치지 말라. 그것이 내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있다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하지만 가슴이 먼저 뛰는 걸 어떻게 나이로 막을 수 있을까요? 70이든 20살이든 외로움은 똑같고 온기가 필요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